제시외 감정평가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해당 목적물에 직원이 가서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경매 신청 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공부상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물건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옥탑방, 차량막, 보일러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이러한 물건들을 제시외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토탈 감정 가격은 1억, 토지 가격 4천, 건물 가격 4천, 제시외 2천,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이 제시외는 경매 절차상 큰 하자를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찰외, 제시외 같은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찰외는 조금 다릅니다. 입찰외라는 거는 경매 목적물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시외도 아니고 입찰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마무리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목적물이 있고 독립된 물건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입찰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을 한다든지 철거를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송이 수반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찰 외에는 입찰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입찰, 낙찰, 유찰. 먼저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최고가를 제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입찰은 서면으로 진행하며 최저 매각가 이상으로 금액을 제시하여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매 물건에 입찰하는 행위 자체를 입찰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낙찰이 있습니다. 이 낙찰은 말 그대로 그 목적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입찰을 하게 되겠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최고가로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 과정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최종 매수자가 되며 법원의 매각 결정 후에 매수 대금을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게 되면 바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유찰이 있습니다. 유찰은 말 그대로 해당 목적물이 가격이 높다든지 아니면 뭐 위험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유찰이 되게 됩니다. 보통 유찰될 때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에서 80% 또는 100%에서 70% 이렇게 다운된 가격으로 다음에 다시 경매는 열리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꼭 봐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 그리고 현황 조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부동산 경매의 기본 정보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임차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소멸되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겠죠.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권리들이 나한테 인수되는 그런 것들이 보통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거는 곧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그런 권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상권의 개요라고 있습니다. 이 지상권의 개요는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힘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반에서 민법에 대한 물권법이 있습니다. 물권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매각 물권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각 물권 명세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나타나죠. 이 사건 번호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 사건 번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최선순위 설정, 근저당,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배당 종기일이 언제다, 이날까지 배당을 꼭 신청해라 라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점유자의 성명이 나타납니다. 보통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임차인의 성명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그 소유자 부분이 나타나고, 자,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하면 점유자의 성명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점유 부분, 본인들이 임차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보 출처 구분은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권원, 주거 전세자, 임대차 기간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보증금, 차임, 그리고 이 외국인, 임대차보호법 안에 보면 외국인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입이 안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출입국 관리소의 기록을 보니까 뭐 최선순위 이 날짜보다도 먼저 되어 있어가지고 선순위라서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이 확정일자도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내용도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임차인의 내용을 보면 아, 내가 임차인의 권리 또는 금액을 인수할 수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각물권 명세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등기부 등본상에 만약에 경매로서 소멸이 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권리들이 여기에 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상권의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반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이 있습니다. 이 비고란에는 보증금이 변경이 됐다거나 10%에서 만약에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지 못했어요. 내지 못하게 되면 재경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재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은 10%가 아니라 20%가 됩니다. 또는 30%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매각 조건이 바뀜으로 해서 여기에 표시가 될 때도 있고, 또 건물의 하자, 그리고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물권 명세서를 한번 쭉 보시면 아, 여기에 대해서 물건 내용들이나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권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물건을 보실 때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서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황조사서가 있습니다. 이 현황조사서 내용에는 부동산의 현황, 임대차 내용, 그리고 집행관의 조사 내용 이런 것들이 보통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현황조사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서 또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현황조사서 그 서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라고 되어 있고 사건번호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여기 임의경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임의경매가 어떻게 들어온 경매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조사 일시가 나옵니다. 보통 그 집행관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보통 폐문부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또다시 나가죠. 한 번만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1년도 5월 25일 10시 8분에 맨 처음에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는 26일 다음 날이죠. 오전 10시 33분에 또다시 방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임차정보 주소가 나타나죠. 주소가 나타나고 자, 그리고 소재지, 점유관계 밑에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장에 방문 시 만난 분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행관이 가서 배를 눌러서 사람이 나오게 되면 대화를 하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함축해서 기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권명세서나 현황조사서를 보면 그 집에 직접 일단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 대충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고 얼마에 살고 있고 뭐 전입신고를 했구나, 확정일자를 받았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가 살고 있는지 대화 내용, 실질적으로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현황조사서라고 보면 됩니다.